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기술 방식은 없을까 2 경험의 진실성과 인식으로서의 사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사유로 짜여져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과 사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요. 그런데 수필이 왜 경험과 사유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필을 쓸 때 경험과 사유로 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 왜 경험과 사유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수필이 경험과 사유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철학적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필은 한마디로 이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사고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이고요, 의문이고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모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문학이 그렇듯이 수필은 궁극적으로 이 삶의 진실이나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는데 도달하려는 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과 사색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인식론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수필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인식론적인 사고체계는 서로 상반된 뜻이 보이는 합리론이나 경험론에서의 존재 인식 방법을 적절하게 융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서구의 에세이를 개척한 프랑스 몽테뉴, 또 영국의 베이컨도 합리론이나 경험론이 존재 인식 방법으로 논의되던 바로 그 시대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데, 수필은 인간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에 관한 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무엇을 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작용에 의한 체험으로 이루어지죠. 삶에 대한 지각도 이 감각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그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물이 없다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미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갖지 못하듯이 삶의 경험이 없다면은 삶 자체에 대한 관심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각을 통해서 인지된 것은 변화무쌍한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현상일 뿐입니다. 경험론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로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해 드러난 세계만을 볼 뿐이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되는 개별적이고 순간적인 현상 혹은 표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그 존재의 본질까지 그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만으로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리컵에 우리가 빨대를 꽂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유리컵에 유리컵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물컵에 꽂아 놓은 빨대는 휘어져 보입니다. 그러면 빨대가 휘어졌다 하는 것, 빨대는 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하나의 경험이요, 체험이죠. 그런데 그 휘어진 모습, 빨대의 그 휘어진 모습이 빨대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은 현상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만을 우리는 볼 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항구불변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며, 또 본질은 어디에 존재하고 또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데요. 합리론자인 데카르트는 정신 안에 깃든 그 이성을 통해서만이 존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성에 의한 사유 또는 관념 속에 있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보편타당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은 사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리컵에 물을 이제 담아서 빨대를 꽂아 놓은 것을 보듯이 감각적인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데카로는 보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체험이 알려주는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각기관이 없으면은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도 얻을 수가 없지만은 경험 세계는 현상일 따름이지 본질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의 세계는 찰나적이어서 진정한 존재가 아니고 그 존재는 본질에 의존해서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색을 통해서 2차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상은 감각작용인 체험으로 또 그 본질은 정신작용인 사색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다시 그 말씀드리면은 현상은 감각작용인 체험으로 본질은 정신작용인 사색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인식은 존재할 수 없고 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반드시 체험과 사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바람 앞에서 나부끼는 촛불을 생각해 봅시다. 이 촛불의 순간순간의 모습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지각이 되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끝없이 시시각각으로 생성되고 변형되는 그것이 촛불의 진실한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화하지 않는 촛불의 존재는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유에 의한 관념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은 관념 속에 존재한다. 그렇게 볼 때 이 삶의 본질은 사유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본질은 지각될 수 없고 사유될 수 있을 뿐이죠. 인간의 그 존재나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궁구하고자 하는 그 수필은요, 경험과 사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장르입니다. 수필은 경험과 사유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설명합니다. 이 감각적인 체험으로 삶의 현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이성적인 사유로 삶의 본질을 인식하거나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수필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험과 사유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사유는 경험을 통해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사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경험의 단계를 거쳐야 사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서술한다고 하는 것은 사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필서기에서 우리는 경험과 사유를 어떻게 참신하게 관계 지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강의한 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저의 책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